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산지에도 내일까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조영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건조한 대기에 반갑게 찾아온 비는 오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는 5에서 30mm, 대구, 경북은 5에서 20mm, 울릉도, 독도는 5mm 미만입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1에서 3cm의 적설량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비오는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대구가 낮 기온이 10도, 안동은 8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으로 대기질 무난합니다. 다만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황성공원에 56m짜리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지난해부터 계속 논란인데요. 경주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사업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설문 문항이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와 또 논란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제공하는 온라인 소식지에 있는 주민 설문조사입니다. 모두 4개 문항인데 이 가운데 2개는 태극기 개양이 애국심 고취에 도움이 되는지, 경주 시민들이 국경일에 태극기를 잘 개양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성공원 대형 태극기 개양대 설치에 대한 찬반을 묻습니다. 지난 9월 이 사업이 시의회에서 7억 원의 세금을 들여 56m짜리 개양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이 같은 설문조사를 시행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설치하면은 어쨌든 우리한테는 더 좋게 보여지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설문조사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다 읽어보니까 이게 왜 여기에 필요한지, 꼭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점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시정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사업 필요성만 문항으로 만들어 사실상 찬성을 유도하는 편향된 조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단순하게 그냥 개양대 설치에 대한 부분만 확인을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될 수가 없고, 이거는 사실상 자신들의 의견대로 끌고 가려는 그 설문을 빙자한 여론조사가 아닌가. 시민단체도 성명을 내고 중립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결여된 부적절한 주민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의 비판이 많은 사업인데 그러한 비판 내용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만을 부각시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시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태극기 개양대의 높이와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설문조사는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향을 물어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 관용 차량을 시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비소에서 정비했다는 포항 MBC 보도와 관련해 포항시가 차량기사 4명과 관리팀장 등 직원 6명을 문책 조치했습니다. 포항시 감사 담당관은 문제가 된 관용차 정비료 결제는 2020년부터 3년여에 걸쳐 1,400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직원들이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해 비롯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민성 의원이 관용차 정비를 자신의 업소에서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나 진술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영덕의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경북 첫 발생이자 접경 지역인 경기 강원, 인천 이남에서 최초입니다. 야생 멧돼지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방역당국은 대구 경북 지역 축산 농가에 48시간 일시 이동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 있는 양돈 농가에서 지난 14일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증상으로 10여 마리의 돼지가 잇따라 폐사했습니다. 19마리의 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12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400여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반경 10km 이내 5개 농장 6,300여 마리에 대해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인데 인근 양돈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4,000도 이상 키우고 있는데 또 이상 있다 하면 그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지금 참 걱정이 많죠. 경상북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 축산 관련 시설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을 48시간 동안 중단시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국내에서 2019년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염이 남쪽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영덕군에서 60건 이상 야생 멧돼지 발병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농가 발생 같은 경우에도 야생 멧돼지 발생하고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축산 농가 39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야생 멧돼지의 감염 사례도 3,50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주시는 경주 천년 한우를 사육하는 지역 한우농가 21곳이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썹 인증을 받은 경주 한우농가는 175곳으로 늘었고 전국 해썹 인증 한우농가의 7.8%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농장 해썹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12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오랜 기간 홀로 돌봐온 아들이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서도 발견됐는데 경찰은 간병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아파트 단지 안으로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잠시 뒤 구급차도 뒤따릅니다. 어제 오전 8시 20분쯤 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누워있는 거예요. 반듯하게 누워있더라고요. 이미 사망 환자가 조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이 아파트 15층 남성의 집에선 80대 아버지가 머리를 크게 다친 채로 숨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쓴 걸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아버지는 8년 전 치매 판정을 받았는데 그동안 아들 혼자 돌봐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간병 부담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혼자 간병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전혀 그런 느낌은 못 받았는데. 만약에 소문이 있거나 유난히 있었다면 저희도 알았겠죠? 근데 저는 옷을 한 5년 됐거든요, 산지. 대구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40년 동안 돌봐온 60대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2022년에는 뇌졸중을 앓던 50대 아버지를 혼자 돌보던 20대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는 등 사회복지망에서 벗어난 간병살인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혜민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영유아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선별검사비와 정밀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7살 이하 영유아며 ADHD 선별검사비 4만 원과 선별검사자 중 정밀검사를 할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1,461명의 영유아에게 ADHD 선별검사비 5,8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2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학 처분을 받으면 다른 처분에 앞서 전학 먼저 진행해야 하는 이른바 선전학 후 조치로 교육부 지침이 개선됐습니다. 행정적 법적 절차로 학폭 당사자 간 분리가 지연되면서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취재 결과 교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은 지난해 9월 같은 학년의 기숙사 룸메이트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기숙사 방 안에서 룸메이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완전 충격 먹었죠. 이게 그때 심장이 벌렁벌렁한데 우리 애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심어져 있는 그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우리 아들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2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성추행뿐만 아니라 학기 초부터 피해 학생을 여러 차례 괴롭혀왔다고 보고 전학과 서면 사과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오히려 자신이 학폭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하기도 했는데 학폭위는 학폭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가해 학생을 청소년 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겼습니다. 우리 아이가 거부하잖아요. 너무 놀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때 이제 몇 대 때렸는데 그걸 가지고 폭력으로. 그런데 가해 학생의 전학 조치는 2달 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학 처분이 나고 2주 뒤 가해 학생 측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과 동시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경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행정적 법적 다툼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2학기부터 전학 조치를 다른 조치에 앞서 처리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전학 처분 직후 2주 동안 왜 전학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피해 학생 부모는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전학이 먼저 되고 나머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집행정지로 걸어놔 버리니까는 행정소송을 계속 이제 걸게 되면은 버틸 대로 버텨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2의 정순신 사건이 아니고 뭐겠어요. 경북교육청은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전학 처분이 나오고 엿새 뒤에 전학 배정을 요청받았고 다시 일주일 뒤에 관련된 행정 절차를 마쳤지만 바로 다음 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전학을 보낼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전학을 보내기 위한 행정 절차가 2주 정도 걸렸다는 건데 선전학 후 조치 지침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겁니다. 소송을 통한 학폭 처분 지연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 현실에서는 전학 처분을 행정심판 청구로 지연시킬 수 있다면 결국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되고 집행정지 기한이 오늘로 끝나면서 도교육청은 전학 절차를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 측은 행정심판에 불복해 그 사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 가해 학생 학부모는 이와 관련해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선전학 후조치 제도 취지와 달리 교육 현장에서는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학생들의 마약류 예방교육을 학교급별로 구분해 진행합니다. 연간 마약류 예방교육 시간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간 사이버 및 약물 예방교육을 10시간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가운데 마약류 예방교육을 별도로 구분해 강화했습니다. 영덕군 가족센터는 결혼 이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전통음식의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 등을 교육하고 전통장을 직접 담그고 숙성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오는 18일까지 신청 접수받아 교육은 다음 달 6일부터 2달간 12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울진군은 3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14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을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벼 드문모 생력 재배단지 조성과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딸기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입니다. 신청은 사업별 신청 요건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산업부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포항제철소 후판 공장이 에너지 분야에 권위 있는 전문 인증기관인 노르웨이 선급협회로부터 신재생 에너지 공장 인증 명패를 받았습니다. 포스코는 글로벌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철강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선급협회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이 필요한데
이번 인증으로 자사 후판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출근길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오늘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대구 경북은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는 5에서 30mm, 대구 경북은 5에서 20mm, 울릉도와 독도는 5mm 미만, 그리고 내일 내리는 눈의 양은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대구가 낮 기온 10도, 안동은 8도, 포항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으로 대기질은 무난하겠고요. 다만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쪽으로는 눈구름도 만들어지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비구름이 드리워진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대구 경북 자세한 기온 날씨를 보시면 대구는 오늘 5도를 시작해서 낮 기온 10도, 경산도 5도를 시작해서 낮 기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안동 지역은 1도를 시작으로 해서 낮 기온 8도, 봉안은 3도에서 낮 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포항은 8도를 시작해서 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도 8도와 10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